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일부는 이른바 위안부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지난해 8월 25일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합의 이면에는 소녀상 철거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소녀상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국민 정서는 소녀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소녀상 지킴이 한 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웠는데 어제 별일은 없었나요? 네, 어제는 별일은 없었는데 여기 지나다니면서 요즘 또 정세다 보니까 또 좀 감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녀상 지킴이가 이곳에 상주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420일, 오늘로 420일이 됐는데 지난 14개월 동안 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갔었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갔었죠. 일반 시민분들도 계셨고, 정치인들, 수녀님들, 어디 단체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어제는 한살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집밥이 먹고 싶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어제는 집밥, 제육볶음, 계란말 이런 거 직접 싸들고 오셔서 네, 그렇게 같이 먹었었던, 네, 어제 같이 먹었었죠. 이곳에서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름 후반부터였으니까 9월 달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소녀상 지킴이 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겨울 유럽 평화기행이라고 일본 위안부 문제를 유럽의 전역에 알리는 그런 기행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추천해 줬었던 언니를 따라서 이렇게 수요 집회에 와 봤었는데 이렇게 농성장이라고 하는 이 천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언니 오빠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인원이 확 줄었잖아요. 작년 겨울보다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농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네. 다음 얘기는 그러면 소녀상 옆에 가서 소녀상과 함께 또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분들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지킴이들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감기 걸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걸리는 거고요. 네. 여기서 4, 5일 이렇게 내리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병이 나더라고요. 음식이 와도 입맛이 없어서 바로 잔다거나 진짜 건강이 좀 안 좋긴 해요. 왜냐면 그런 겨울 날씨 탓도 있는데 여기 앞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잘 때 매연, 연기 엄청 심하고 소음도 심해서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소녀상 지킴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소녀상을 지키려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녀상 지킴이가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지금 한일 합의가 폐기가 안 됐잖아요. 그거는 졸속적이고 매국적인 합의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합의들을 폐기를 또 외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베 정부가,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소녀상을 계속 철거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이게 언제 철거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름에는 망치 테러라고 이렇게 망치를 들고 와서 한 여성분이 망치를 들고 와서 소녀상 머리를 2차례 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자를 벗겨보면은 거기에 망치 자국이 있어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이렇게 막고자 학생분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분들도 여기 많이 다녀갔었죠? 네, 정치인분들도 정말 많이 다녀갔었죠. 선거 기간이 되면은 또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기 찾아와서 떡을 준다거나 설날에 명절에 찾아와서 떡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 여기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민감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회피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소녀상을 지켜온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것인데 이 활동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가실 생각이세요? 이 활동은 한일 합의가 제대로 폐기가 되고 또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할 예정이에요. 보통 이제 10대나 20대 분들이 정치나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촛불 전국이나 이렇게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냥 일반 학생들도 많이 찾아와서 여기서 같이 밤을 잔다거나 농성을 한다거나 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촛불 전국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늘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가 왜 굳이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것을 여기서 너가 왜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했던 질문을 제가 똑같이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왜 굳이 그러면 본인이 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농성장에 와서 언니 오빠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게 정말 역사를 바꿔 나가는, 전진시켜 나가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발전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바꾸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는 꼭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뭐 직장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가치 있는 삶에 한번 걸어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여기 소녀상 지킴이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폐기일 텐데 그것 외에 또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네, 바라는 게 있다면은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가 아닌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이런 아팠던 할머니분들의 고통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에 맞게 처벌을 받고, 또 정말 옳은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아무쪼록 이게 소녀상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끝내달라는 것은 아니라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고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모든 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